안녕하세요. 오니오니입니다. 요즘 고등학교 원서 접수철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24을 목전에 둔 애가 심지어 남반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선택을 잘못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죽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망한 3년을 보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저를 아껴주셨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슬퍼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더 슬펐어요. 장난이고 사실 제 멘탈 제가 갉아먹고 제 3년 제가 스스로 망 거라서 학교랑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진학을 말아먹은 2가지 비법을 전수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제 중3 때 상황을 설명하자면 저는 공부를 좀 했어요. 학교 내에서. 학군이 좋은 지역은 아니었지만 면학 분위기가 괜찮은 학교에서 전교 20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내신 200점 만점에 192점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저는 외고나 특목고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하향 지원을 해서 내신을 따가지고 대학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의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저의 똑부러진 계획을 듣고 까무라치신 거예요. 왜냐면 저희 중학교는 사립이었고 같은 재단에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가 일반고였거든요. 일반고였지만 내신 따기가 빡세고 공부 분위기가 괜찮고 대신에 생기부를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은 조금 괜찮은 학교였어요. 저희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상하게도 그 고등학교를 애들이 가기를 바라셨어요.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학교가 가장 좋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겠죠? 아무튼 저희 담임 선생님이 까무라치기에 국한하지 않고 전교에 제 소문을 내고 다니십니다. 우리 반에 누가 있는데 얘가 이 내신으로 하향 지원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원서 접수 기간 동안 저는 복도에 지나다닐 때마다 온갖 선생님들이 저를 붙잡고 너 진짜 하향 지원할 거냐? 너 거기 가면 대학 못 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약간 세뇌가 돼가지고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제가 나온 고등학교를 그 같은 재단의 고등학교를 가게 된 거죠. 가서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적도 안 나오고 우울증 걸리고 이러면서 지냈죠.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남 탓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은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 중학교 선생님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여기 온 거다. 그 사람들 책임이다. 그 선생님들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거다. 이렇게 남 탓을 하게 되니까 내 상황을 내가 개선시킬 생각을 못한 거죠. 정말 남 탓만큼 소모적인 게 없거든요. 근데 뭐 17살짜리 겨털도 아직 듬성듬성 할 텐데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남 탓을 하다 보니 정신병에 걸리고 성적도 당연히 안 나오고 그렇게 3년을 허비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3 그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누군가가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으면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너는 공부 분위기가 중요한 사람이야? 아니면 너는 너가 특출나야 그 탄력을 받아서 더 잘 되는 사람이야? 너는 주변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는 사람이야? 아니면 주변이 아무리 너를 흔들어도 네 갈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이 학교는 어떻다? 저 학교는 어떻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는 어떻니? 라고 물어봐 줬으면 물론 하향 지원을 했을 것 같지만 그 답에 따라서 나온 결과가 같은 재단의 저희 고등학교였더라도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 하든 친구들이 뭐라 하든 선생님들이 뭐라 하든 기준은 자기가 돼야 된다는 것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선택망하는 2번째 비법, 우리 집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 저희 학교는 시골에 있는 학교였거든요. 저희 학교 학생의 반절 정도가 외부 지역의 학생이었어요. 그 외부 지역의 학생들이 내신 순으로 저희 학교에 들어오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그 외부 지역이 대부분 학군이 높은 지역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애석하게도 학군이 높은 지역은
집값이 비싸요. 학군이 높은 지역에 사는 애들은 좀 산다는 거겠죠. 그렇게 저는 좀 사는 애들이랑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런 애들의 특징이 질 좋은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촘촘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공부 머리도 되게 좋고 쌓인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 쌓아놓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1차적으로 기가 엄청 죽었어요. 그 다음에 성적이 잘 안 나와도 몇십, 몇백을 조금 더 들여서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과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 애들이죠.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향 지원을 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그 학교를 갔다면 저랑 경제 수준이 비슷한 애들이 많았겠죠? 그랬을 거니까 뭐 사교육으로 기죽는 일은 없었겠죠. 이렇게 어린 친구들한테 재정을 체크해라 이런 식으로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썩 기분 좋지 않긴 한데 중3에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냥 기가 죽어서 스스로 멘탈을 갈아 넣어서 그렇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배경과 상관없이 제가 열심히 꿋꿋하게 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랑 비슷하죠? 네가 주변에 어떤 애들이 있던 그거에 상관없이 네 일을 할 수 있는 앤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봐라. 뭐 결국 한 줄 요약을 하면 그거네요. 네 자신을 알라. 근데 웃긴 건 전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후회를 진하게 해왔기 때문에 선택의 무게에 대해서 배웠어요. 선택을 한다는 것은 진짜 무서운 일이고 남의 선택을 회방 나서도 안 되고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내 선택을 남이 좌지우지하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그나마 이른 나이에 배울 수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행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바닥인 점수가 안 나왔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일을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하게 됐고 그 일이 제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들었고 그 일이 저에게 소중한 인연을 가져다 주었고 제 인생을 더 멋지게 더 재밌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회가 있는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의 결과는 긴 인생의 짧은 시간일 뿐이고 후회로 번복된 시간이 그 다음 행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나만의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먹고 살 길은 다 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마라. 영상 끝.